오늘도 몰랐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미군의 벙커버스터 GBU-28의 몸체는 땡땡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국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폭탄 벙커버스터 얘긴데요. 과연 어떤 거를 재활용해서 만들었을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성무 센터장,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지금 계속해서 격화가 되면서 미국이 직접 개입을 할지 이걸 두고서는 고심 중인데 이 가운데 제일 핵심이 벙커버스터 사용을 하냐 마냐 여부요. 그렇죠. 지금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목표가 있어요. 네. 이번 기회에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것인데 지금 이제 마지막 목표가 있어요. 웬만한 핵시설을 다 타격을 했는데 하나 남아있는 것이 지하 8, 90m 깊이 감춰져 있는 포르도라고 하는 지하 농축 우라늄 핵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미국만 가지고 있죠. GBU-57이라고 하는 지하 관통형 폭탄 벙커버스터 이걸 사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내가 당장 결정하지는 않겠다. 네. 2주라고 하는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2주가 되면 그때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란이 선택을 해라라는 촉구를 하고 있고 모든 전력들을 중동, 이란 가까이로 다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문근식 교수, 그러면 도대체 벙커버스터가 뭐길래 이러나 싶은데 그 벙커버스터 사실 우리말로 순화하자면은 일종의 벙커를 파괴하는 파괴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름부터 살벌합니다. 버스터 하면 팍 퍼뜨리는 거 순간적으로 예. 파괴자인데 이거는 어디에는 뭐 지하에 있는 시설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 치명적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데는 뭐 버스터 했는데 그거를 또 뭐 참수 작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표현은 다양해요. 아무튼 지하 시설에 있는 사람을 공격해서 특히 지휘부 이런 데를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이다. 이래서 지금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이라크전 뭐 사막의 폭풍 작전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어디에 숨겨 있는지도 모르고 지하실을 다 은닉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지고 순위부를 공격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 효과를 진행할 수 없어요.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지휘 능력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BLU 탄이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한 2m 정도 그 정도만 들어갔는데 그게 그 헤즈볼라 본부 그렇죠. 공격 당시 그렇죠. 사용했던 거. 예, 최근에는 이제 헤즈볼라 공격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헤즈볼라 공격에 성공하고 하산 나스랄라 이 사람도 제거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갑자기 벙커버스터 아니면은 이 작전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오늘 뭐 얘기가 되겠지만은 GBU, GBU-57 이런 것들은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그걸 서로 좀 빌려주느냐 안 빌려주느냐 이것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저 사진이 GBU-57 벙커버스터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 크기도 크기지만 가격도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근데 이런 벙커버스터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공격과 방어, 다시 말하면 창과 방패거든요. 그래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시설들을 지하 깊이 넣고 그 지하 시설도 더 강하게, 강한 콘크리트를 더 두껍게 이렇게 밑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문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BLU-109라고 하는 것이 지하 한 2m. 근데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 더 깊이 있는 것을 타격하기 위해서 이 벙커버스터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걸프 전쟁에서 이게 더 확산이 됐어요. 이라크가 걸프전 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니까 더 깊이 타격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그러니까 당장 만들려면은 강력한 강철 그런 이 탄체가 필요한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퇴역한 8인치 포의
포신을 이용해서 거기에 폭약을 넣어가지고 그걸 임시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네. 그게 GBU-28의 전신인 거예요. 그게 GBU-28로 발전을 했고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최강의 57까지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프전 이후에 자꾸 지휘부가 밑으로 더 숨어 들어가니까 그만큼 그걸 파괴하기 위한 벙커버스터가 더 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설명을 그렇죠. 해주신 건데, 자 그러면은 벙커버스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작동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표 탐지부터 타격까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탐지를 먼저 해야 되겠죠.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어디 숨어 있느냐. 이게 정보전이거든요. 네. 거기를 핀포인트 공격해야 되는데 그런 미사일을 출발시켜서 유도탄을 출발시켜서 유도하는 과정. 그다음에 유도해서 지하로 들어가는데도 그 땅이냐, 콘크리트냐 이런 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네. 이런 기술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정확해요. 예. 네, 공격해야 되고 그래 지하 시설을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도 이제 유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N 겉에는 뭐 아무것도 없이 해놓는다든지 그 중요 시설은 더 깊이 파묻는다 이런 것들 다 이제 파악하고 처음에 들어가서 초벌로 폭발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그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 2차 폭발이 그렇지, 이루어지는 2차 폭발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데 아무튼 갈 때부터 우리가 저 GPS 사용하면 우리 요즘 차 타면은 거의 골목까지 다 인도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 GPS를 유도하면 거의 핀포인트 타격을 할 수 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죠. 그 다음에 이 속력도 굉장히 빨라야 돼요. 네. 왜냐면은 고속으로 낙하면은 엄청난 관통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야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술. 그래서 예를 들면은 GBU-28 같은 경우는 6m 콘크리트 네. 투과할 수 있고 흙 같은 경우는 30m 또는 GBU-57 같은 콘크리트는 60m 또는 흙 같은 경우는 한 100m 이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GBU-57 같은 경우 그다음에 러시아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어요, 성능이. 예. 근데 이제 다른 국가에서는 별로 입증이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GBU-57이 가장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벙커버스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이 벙커버스터에 타겟이 됐던 인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2003년도에 이제 이라크전 예. 이때는 이제 연합군에서 가장 관심이 초기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자. 사담 후세인. 네,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자. 그래가지고 다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네. 벙커 지하에 숨어 있는 공격을 했어요. 네. 이때 사용된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당시 저 땅굴에 저렇게 숨어 있었다고 하네요. GBU 28, 27 이런 것들인데 요거를 했는데 뭐 미국에서는 야 정확히 타격했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예. 초기에 만세를 불렀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사담 후세인이 TV에 나와서 나 살아있다 하니까 네. 엄청나게 그냥 분위기가 싹 변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차례 이 공격을 했어요. 옮기는 걸 정보를 따라서 결국에는 지하에 있는 사담 후세인은 공격하지 못하고 네. 그 사망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숨어 있는 은신처 그거는 거의 간이 동물이라고 해요. 네. 숨어 있는 동물에서 끄집어서 처형당하는 것까지 다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야 이거 벙커버스터도 중요하지만은 정보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래서 예. 탐지 식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탐지 식별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아주 고폭탄 능력이 있어야 네. 지하 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쟁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또 정보전이 좀 부족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벙커버스터로 제거된 사례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최근에 제거된 사례가 하산 나스랄라 그저 헤즈볼라예요. 아까 설명 그게 드렸죠. 최근에 그 매스미디어에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파괴된 상태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저 벙커버스터는 주로 이제 지하 시설로 공격하지만은 네. 거기에 있는 지휘관들 그런 것들을 공격할 때 그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이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그랬군요. 아니 사실 위력을 두고 보면 볼수록 사실 엄청난 무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를 전술핵이랑 비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전술핵 핵무기는 인류사에 있어서 딱 두 발이 떨어졌었죠. 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고 그 이후에 많은 핵무기들이 개발이 됐지만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것의 이 장점, 전술핵과 차별되는 장점들을 보면 네. 정밀 타격이 가능하잖아요. 정확하게 유도해서 원하는 목표를 제대로 타격할 수가 있고요. 지하 관통력, 다시 말하면 GBU-57 같은 경우는 이 콘크리트 60m까지 타격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이 없어요. 이 전술핵과 달리. 그리고 핵무기는 뭐 지금 이 푸틴 러시아가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사용 못하거든요. 네. 정치적 외교적 부담입니다. 확전 가능성. 그리고 이제 작전 유연성이라든지 비용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벙커버스터가 전술핵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제 사용이 되고 있고 네.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각국에서 대표로 하고 있는 벙커버스터를 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더 해볼게요. 아니 일단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지금 이 중동 국면에서 사용이 될 걸로 거론이 되고 있는 GBU-57 이거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입니까? 예, GBU-57은 아까 이제 BLU-109를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 지하 깊이 관통 능력이 제한이 돼요. 네. 근데 GBU-57은 사실 개발 이 목표 자체가 뭐냐면 이란이나 북한의 핵시설, 지하 핵시설이 워낙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걸 타격하기 위한 그런 벙커버스터를 만들어라. 그 목적으로 개발된 게 바로 GBU-57이고. 아예 목적성이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 무게가 말이죠. 얼마냐면은 한 발이 이 탄두만 13톤이에요. 13톤. 13톤. 그러니까 지금 이 13톤짜리 두 발을 싣고 날아갈 수 있는 전략 폭격기는 네.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3대 전략 폭격기 중에 이 B2만 이 탑재가 너무 가능합니다. 무거워서.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관통 능력 아까 나왔습니다만 콘크리트 60m, 흙바닥일 같은 경우는 100m. 그러니까 한 발로 60m 뚫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 80, 90m니까 두 발을 터뜨리면 파괴가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온 것이고 사실 이거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습을 미국이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무거우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B2 그것만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무 비행기는 할 수 없다. 네. 이 가지고 있어도 쏠 수도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고 이제 물밑 작전을 계속 하는 것들이 이걸 어떻게 터뜨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무게가 13.6톤이라는 건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1톤짜리 트럭이 13대를 그렇죠. 달고 다니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무거우기 때문에 아무 비행기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B2 스텔스 폭격기 같은 경우는 예. 검은 가오리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그거는 처음에 만들 때 1조 원 들었어요. 지금은 어떤 데이터 보면 3조 원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 조금 노출되지만 디에고 가르시아 미군의 전진 기지에 지금 그 B2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했다. 그리고 여차하면은 명령만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벙커버스터 57, GBU-57을 이용해서 핵시설을 타격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지금 물론 이스라엘과 이란 국면에서 주목을 받는 게 GBU-57이지만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GBU-28도 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것도 이번에 이란 공습 때 사용됐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예, 그냥 이란의 핵시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로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탄즈도 있고 여러 곳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탄즈를 이스라엘이 직접 타격을 했어요. 이게 GBU-28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나탄즈에. 하는 거죠. 나탄즈에. 예. 이게 지금 대략 관통 능력이 20, 30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국제 원자력기구 IAEA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나탄즈의 농축 핵시설 상당 부분이 파괴가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GBU-28 방금 보셨듯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GBU-28은 이스라엘도 타격이 가능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에. 그래서 이번에 사용됐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곳이 나탄즈 지금 포격당하고 있는 장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것이 포르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 포르도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은 이 GBU-28 가지고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GBU-57만 가능하다. 라는 것을 지금 그 카드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쯤에서 퀴즈 한번 정답 풀어볼까요? 퀴즈 띄워주시죠. 자, 미군의 벙커버스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 GBU-28 이거의 몸체는
전차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아니 이 몸체가 전차를 활용해서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8인치 포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이 벙커버스터의 가장 중요한 게 탄두와 몸체가 강력한 그런 강철, 특수 강철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 깊이 땅을 뚫고 들어가는 동안 이 포신이 파괴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신 대로 저렇게 전차 포신, 네. 이 포신을 사용을 해서 포신을 절단해서 앞뒤를 막고 이 폭약을 장착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을 했는데 걸프전 때 예. 그게 발전해서 GBU-28이 됐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퇴역한 자주포죠, 저게. 그렇습니다. 저 자주포의 포신이라고 하면은 저 앞부분, 관통하는 저 앞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저거를 절단해서 재활용했다. 그렇죠. 라는 설명을 해주셨군요. 그러면 아니 미국 말고 사실 벙커버스터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미국 외에 이제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이런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데 네. 3강 하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이 정도고 그다음에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데는 미국의 이제 기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GBU-57이 유명한 거는 이미 실증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라크, 아프간 그다음에 시리아 전투에서 그다음에 60m 이상 그 관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KAB-1500 이런 것들은 한 10m 이내 관통 능력이. 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한 3m 정도로 이제 소문이 나 있는데 사실 우리는 후발주제지만 이따가 설명이 되겠지만은 더 강력한 그래요. 현무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기술, 러시아의 기술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지금 그런 국가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너무 자랑스러우셔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뒤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현무라고만 했지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저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괴물로 불리는 벙커버스터가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작년 10월 1일 예. 이게 현무5라고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저도 저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들었고 네. 저와 우리 국민들은 마음이 뿌듯했겠지만 김정은 아마 가심이 싫었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저기 옆으로도 가잖아요. 저게 어려운 건가요? 예,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어쨌든 이 현무5는요. 예.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GBU-57에 비교하면 그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이 별명이 괴물이라고 붙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방법이 다른 게 뭐냐면 GBU-57은 이 전폭기, 폭격기에 탑재가 돼가지고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예, 네. 저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게 지금 현무5 같은 경우는요. 예.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이 떨어지는데 속도가 마 10입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와 이 무게가 함께하면서 GBU-57보다 이 사실은 현무5의 지금은 공개된 게 없어요. 비밀인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 발이면 전술에게 버금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2022년에 공개된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저희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아까 잠깐 측면 기동하는 영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 기술이고 그게 실제로는 쓸 때 얼마나 효율적인 기동일까요? 문근식 교수님.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저 지금 보면 현무5가 저 보면은 바퀴가 옆으로 막 움직이거든요. 저 측면 기동이라고 하는 저 기술이 아까 어려운 거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저거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구축 그 이동용 발사대인데 네. 아무튼 저 장면이요. 네. 요거는 그렇죠. 저거는 전방위로 돌 수 있도록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옆으로도 움직이네요. 순식간에 저 발사를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동용 발사대 왜 무섭느냐? 저기 고기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다가 순간적으로 발사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거 이런 능력이 출중하다.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에 있는 시설 중에서 네. 불안하잖아요. 이 벙커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동용 발사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논에서도 쓰고 뭐 어떤 때는 저수지도 쓰고 열차에 쏘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게 우리는 구축에 실어가지고 쏘고 있는데 고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나 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발사해야 되는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그렇죠. 지형이 좀 어려운 곳에서도 순간적으로 기동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아니 그러면은 이 현무5를 우리 방산의 그야말로 최첨단 기술력을 다 집결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 국군의원에 이제 제일 화제가 됐던 것이 현무5예요. 공개.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방 과학기술 연구자들 그다음에 기업들 좀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가지고 그동안 굉장히 애먹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제받는 상황에서도 연구는 꾸준히 해왔다. 네. 쉬지 않고 해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선물이라 이게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하고 나서 가장 국민들에게 자주국방 차원에서 선물이라면 현무5인데 이거는 정말 조금 전에 뭐 GB57 얘기까지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거 아니냐. GB67 같은 건 폭격기로 떨어뜨리지만은 이거는 탄도탄이란 말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건 현무. 네, 그리고 아까 영상입니다. 말씀하셨지만은 예. 속력도 막 10 정도 되면 이거 요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 현무5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하를 뚫고 가기 때문에 얼마나 고강력 강철로 사용해야 되느냐. 네. 그런데 그거를 또 절묘하게 개발했어요. 우리 연구진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 미국의 수준, 미국의 이제 강철 중에 그 가장 우수하다는 거, 그거를 벤치마킹했는데 그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 그다음에 뚫고 들어가면서 센서가 또 정교해야 돼요. 일단 폭발을 뭐 1차 폭발이 이루어지면 나머지가 망가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서 깊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통상 우리가 얘기할 때 미사일 기술 하면은 처음에 이제 탄두 기술이 제일 중요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걸 뚫고 들어가는 능력, 네. 그다음에 유도 기술,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사일로 지금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군요. 세계가 부러워한다고 해주셔서 그러면 세계의 다른 최강 벙커버스터들과 비교하면 그 위력은 어떻습니까? 위력이야 이제 조금 전에 관통 능력 일단 예. GB57은 60m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무5는 100m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실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장해도 남이 믿을지 안 믿을지 예.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의 무기는 우리가 자랑도 하지만은 우리의 경쟁 국가들이 평가할 때 그것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발하면서 중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죠. 이 현무5가 공개될 초기에요.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타격할 때 이게 30분이면 그야말로 평양이 초토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당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었는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중이 또중이들을 잔뜩 불러다 놓고 잡다한 노름들을 요란스레 벌려놓았다. 들깨무리가 개울물을 지나간 듯 허무한 광대국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누가 고작 8톤짜리 탄두나 던지자고 그런 거대한 달구지를 만들겠는가? 아니 그러면 현무5로 평양 진짜 30분이면 초토화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조롱하는 것은 그만큼 두렵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걸 공개하면서 당시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북한이 서울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시도한다면 네. 이 평양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발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북한이 말이죠. 사실 과거 60년대 4대 군사 노선을 통해서 네. 모든 시설들 지하로 다 넣어놨어요. 이게 김정은의 지휘 시설도 평양 시내 지하 깊숙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창문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이게 지하 깊숙하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참수 작전. 이게 현무5를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을 동시에 집중적으로 김정은의 벙커, 그다음에 주요 시설을 타격을 하면 이 평양이 순식간에 30분 만에 초토화된다고 하는 것은 당시 뭐 이게 지금 뭐 실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사회가 그걸 주목하고 상당히 그걸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현무5의 이 놀라운 성능과 위력을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러브콜도 되지만은 네.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죠. 그래요? 너무 고사양 아니냐. 어. 지금 남한은 북한을 위주로 그동안 군사를 키워왔는데 보면 8톤짜리면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다음에 예. 8톤에서 탄두를 한 6톤으로 줄이면은 한
600km까지 나간다면 8톤 정도 실으면 한 300km 사정거리고 근데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다른 GBU나 BLU 이런 것들은 1 내지 2톤이에요 탄두가. 근데 이거 8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다른 폭탄처럼 1 내지 2톤으로 하면은 사정거리가 엄청 늘어난다. 그러면은 남한에서 또 저 중국의 대륙의 절반 이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거 뭐 은큼한 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중국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핫 런치, 콜드 런치가 있어요. 핫 런치라는 거는 발사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막 화염을 밑에서부터 품고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콜드 런치라는 거는 한 10m 정도는 그냥 올려 딱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압 그 가스로 그렇게 하면 그 10m 정도 위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제 점화가 되는 건데 이런 기술을 활용한 거 너희들 또 잠수함이 실어서 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의심을 해요. 중국에서 의심한다는 거는 이게 성능이 우수하다 이런 거 반증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너희들 북한만 상대하는데 왜 8톤짜리를 했어? 응? 그리고 왜 마 속력을 10까지 했어? 네. 이런 것들은 너무 고사양 아니냐? 이거는 주변국을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양산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문성무 센터장님, 예.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트럼프가 정말로 벙커버스터 GBU-57을 쓸까 이 여부 때문인데 쓸 거라고 보십니까? 그 선택은 이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이 끝내 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네. 결국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굉장히 좁아진다. 다시 말하면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결국 군사 개입을 통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2주라고 하는 시간이 이란의 깊은 고민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두 분과 함께 벙커버스터에 대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